안녕하십니까. 갈등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갈등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갈등을 관리하는 바람직한 전략은 무엇인가를 다루는 연구 주제가 바로 갈등 이론입니다. Conflict Theory. 갈등 이론의 핵심은 갈등의 수준과 조직의 생산성 간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갈등이란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갈등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많은 경우에 어느 조직 안에 갈등이 생기면 그 조직의 리더는 어떻게 해서든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등은 좋은 면과 나쁜 면, 즉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갈등은 조직 전체에 활력을 제공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조직 혁신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어느 조직에 갈등이 전혀 없다면 한편으로는 분위기 좋은 직장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조직 전체가 무사한 일에 빠져 있거나 아무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페이지 19, 이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적정 수준의 갈등은 오히려 집단의 유효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갈등이 너무 없어서 조직에 활기가 없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도 좋지 않으므로 최적의 수준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갈등 이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페이지 20. 개인적 요인 그리고 조직적 요인이 있겠죠. 또 유형을 살펴보자면 수직적 갈등, 수평적 갈등, 라인 스택 갈등, 역할 갈등 등 갈등의 성격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개인과 개인 간 갈등, 개인과 집단 간 갈등, 집단과 집단 간 갈등 등 이 갈등에 대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회자되고 있는 이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등등의 이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갈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갈등 관리의 기본 전략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갈등 관리에는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전략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윈윈 전략으로 갈등 당사자 양쪽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얻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죠. 둘째는 윈로스 전략. 갈등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성과를 독점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자, 갈등 관리의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21. 적당한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갈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갈등 관리의 기본 전략을 생각해 보면요, 이 갈등 관리에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전략이 존재합니다. 첫째, 윈윈 전략. 갈등 당사자 양쪽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얻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윈로스 전략. 갈등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성과를 독점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각 전략의 기본 목표와 내용의 차이가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갈등 관리 방안이겠죠. 이 갈등 관리 방안은
갈등 자체를 외면하는 소극적인 방안에서부터 제도와 규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공식적인 방안까지 다양합니다. 또 협상 과정이나 조정 기능의 개입을 통해 양자의 이해를 적절히 설정하는 방안과 반대로 승자와 패자로 분명히 갈라놓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다 상위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현재의 갈등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안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PPT표에서 갈등 관리의 전형적인 방안과 각 방안의 문제점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조직 내의 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과 외부 간의 정보와 의사가 전달되고 교환되는 과정을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방식에는 여러 종류들이 존재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연구하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입니다.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활동들이 개인과 개인 간 또는 개인과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조직행위 이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특히 대학 내에서 공학도와 사회학도 사이에 또 기업 내에서 생산 부문 사람들과 마케팅이나 재무 부문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흔히 공대 출신과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말이 안 통한다 라든가 영업하는 사람들과는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서 토론이 안 된다 라는 식의 얘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채널 방식과 절차가 달라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개인과 개인 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의 이론은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설계를 강조하는 조직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폭넓은 확산에 따라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뿐 아니라 온라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보내는 사람, 내용을 받는 사람, 내용을 보내는 수단, 이 네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 송신자가 메시지를 체계적인 기호로 바꾸는 기호화, 코딩이라고 하죠. 수신자가 이를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해독 작업, 즉 디코딩, 수신자의 반응을 의미하는 피드백 등도 이 커뮤니케이션의 관련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도구를 통해 메시지를 표현하는가 하는 관점과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의사소통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표현 방법은 언어적 방법, 즉 구두, 문서, 전자적 방법이 있겠고요. 비언어적 방법이 있습니다. 상징적 언어, 신체적 언어, 접촉 언어 등을 들 수 있는데 흔히들 바디 랭귀지라고 말합니다. 아마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이 바디 랭귀지는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징적 언어, 우리는 흔히 상형 문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광고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의 언어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인 BC 천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터키의 서해안 지방에 있는 에페소스의 바위에 새겨져 있는 광고물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글도 쓰이지 않다고 하죠. 다만 4개의 이미지가 있을 뿐인데 바로 여자, 발, 하트, 그리고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예쁜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싶다면 걸어서 와라. 다만 발 사이즈는 이보다 커야 하므로 적다면 출입 금지. 그리고 동그라미는 바로 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재물.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광고물이고 이 광고는 바로
매춘 광고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흥미롭지요?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그들의 위치 및 순서의 양상을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향식, 상향식, 수평식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유형에는 이 체인형 채널, Y형 채널, 휠형 채널, 서클형 채널, 그리고 네트워크형 채널이 있습니다. 페이지 25와 2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각 유형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채널 방식은 커뮤니케이션의 신속성, 정확성, 집중도, 만족도 측면에서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채널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커뮤니케이션이 다루고 있는 메시지의 특성이라는 내부적 요인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범위와 방식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는 크게 열린 공간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 형태와 닫힌 공간에서 개인이나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적 형태의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상대방과 얼굴을 맞대는 대면 접촉이 있느냐에 따라 접촉이 있는 직접적 형태와 접촉이 없는 간접적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대중연설, 공개발표, 임원회의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 형태의 장점은 많은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생생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질의응답이나 토론을 통한 양방향 소통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깊이 있는 의견의 교환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개적이지만 간접적인 형태로는 조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메일, 분석보고서, 회의록 등을 생각할 수 있죠. 이 형태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하고 경제적이라는 점입니다. 또 가장 넓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또 그 내용을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일방적, 하향식 소통이 될 수밖에 없는 단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방식은 다수와 다수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형태의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형태의 예로는 개인 면담과 소수의 비공개 회의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가까운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만큼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개인적이지만 간접적인 형태로 개인 서신, 이메일, 메신저, 무선 전화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서 가장 친숙한 커뮤니케이션 형태로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자유롭고 편리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